모무생각 과학공부.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직권의 변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판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 판의 이동은 즉 베게너가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 원동력은 설명 못했다는 거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공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즉, 땅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대륙 이동설로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어. 그래, 뭐라고? 대륙 이동설, 대륙이 이동을 한다. 움직인다는 얘기지. 누가? 베게너. 예전에는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됐으니까 이 과학자 이름은 좀 알아두자. 베게너는 독일의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도 되고 기상학자도 되시는 분인데, 그래, 어쨌든 우리는 이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꼭 기억하자. 베게너는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4개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 대륙이 먼저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종이 하나의, 즉 하나의 큰 대륙이었다. 하나의 땅덩어리였다. 큰 대륙. 이것을 우리는 판게야. 판게야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갈라졌어.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쪼개졌네. 이렇게 갈라지면서 서로 이렇게 즉 이동을 했다는 주장이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도 또 할까? 찢는데 재미 들렸어. 이렇게 또 또 여기도 이렇게 즉 이동하고 있다. 서로 이동하고 있다. 즉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초대륙, 다른 말로 판게야.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오래된 시간이겠지. 서로 지금 계속 운동, 즉 뭐 옆으로 가든지 멀어지던지 아니면은 뭐 서로 다시 가까이 오던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설인데, 그 증거로서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즉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다에 이 가에 있는 데를 우리는 해안가라고 하겠지. 이 해안가에 있는 대륙의 선이 서로 이렇게 맞춰보면은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 그 일치가 아래는 어디 갔을까? 아래는 여기 있네. 그래, 이렇게도 일치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증거고, 그럼 두 번째는 해안선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가에, 즉 이쪽에서, 즉 여기서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 얘하고 붙어 있었던 여기, 즉 이쪽에서도 같은 화석이 발견되더라. 발견된 것을 확인해서 그 증거로 내비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해안선만 일치할까? 즉 여기에 산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산맥이 이쪽 산맥하고도 연속돼 있더라. 즉 산맥의 연속성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즉 남극의 빙하가 지금 이런 대륙 여러 곳곳에서 그 남극의 빙하가 발견된다는 얘기야. 발견됨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지금처럼 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 참 여기서 그런 예전에 그림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즉 시대 순으로 즉 대륙의 이동을 찾으시오 하면은 어떻게 찾으면 돼? 처음에는 아까처럼 하나의 대륙으로 즉 이렇게 붙어져 있는 모습을 찾다가 점차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차근차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 이렇게 베게너는 네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즉 대륙이 이동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 주장이 납득?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몰랐던 거지. 항상 Y가 중요해. 그럼 어떤 이유로 해서 얘네들은 누굴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대륙이 점차 이동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됐는지 그 원동력, 즉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현대에 와서 판의 이동설이 나와. 그럼 우리 판의 이동설로 들어가 볼까? 그럼 판에 대해서 알아볼까? 판은 우리 지각 배웠잖아. 지각과 그 아래가 멘틀이라고 했지. 지각과 멘틀 윗부분,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판이라고 해. 그래, 이 판이 그 아래에 있는 멘틀에 의해서,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쭉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서 이때서야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 뭐라고? 즉 판이 움직인다. 멘틀의 대륙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의 판만 그렸는데, 판은 아주 조각조각해서 수만 개가 아니라 즉 10여 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서로 가는 길이 아까 처음에 이 판이 서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긋나질 수도 있어.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지각에 여러 영향을 주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판의 경계에서, 판의 이 경계 있잖아.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자. 그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멀어지는 판이 있는가 하면 서로 화살표 가까워지는 판이 있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판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자. 고등학교. 그래, 이렇게 일단은 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였고,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판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대륙 지각은 즉 올라가 있는 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꺼워.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은 이 대륙 지각보다 좀 더 얇아. 그렇기 때문에 두께도 누가 더, 즉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이 판, 그 판은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하겠지. 대륙판이 되는 거고, 해양 지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판을 해양판이라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즉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좀 더 두껍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는 즉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즉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지각 변동 때문에 즉 화산과 지진이 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화산은 즉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화산이야. 화산이 터지면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 기체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 즉 나머지 여러 가지 고체들을 우리는 화산 쇄설물, 여러 가지 암석들, 뭐 돌멩이 같은 거, 그치? 그런 것들이 같이 푹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에 여러 방면에 피해를 준다는 거. 그래, 농작물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화산은 화산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을 이용한 관광산업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혜택도 있다는 거. 그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은 혜택도 있는데, 우리 지진은 그런 거 없어요. 피해만 많아요. 지진이 나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지진이 날 때의 대피 요령 배웠을 거야. 지진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함으로 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 즉 지진인데, 이 지진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점 몇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거든. 이 지진은 즉 두 가지로 그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규모라고 하고 하나는 진도라고 하는데, 규모가 큰 지진이다, 그것은 그 에너지, 그 지진의 그냥 변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할 때 규모라고 하고, 진도는 즉 그 부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좀 다를 수 있어. 진도는 멀면은 작아질 수 있잖아. 손이 안 보이네. 진도는 멀면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수치고, 규모는 갖고 있던 원래부터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진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우리가 화산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고 지진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어서 그것을 이 판의 경계하고 딱 맞춰보면은 대부분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만 더. 우리나라는 판의 어디에 있을까? 딱 완전한 경계는 아니지만 그 경계에서 살짝 위에 있거든. 일본이 거의 판의 경계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조금 옆에 있잖아. 완전히 판의 경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즉 그 영향권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대처 방안, 대비 요령 같은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자. 그래, 이렇게 오늘은 1단어 마지막 부분인 직권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어.
판은 즉 지각과 멘틀의 상부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와 화산대가 일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봐요. 문제. 다음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판은 지각과 플러스 멘틀의 윗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멘틀의 윗부분까지가 판이고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은 즉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하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합니다. 판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권의 운동이라고도 얘기하죠. 직권이 운동한다는 것을 처음 주장한 과학자는 베게너였죠. 베게너가 즉 대륙 이동설로 즉 직권의 운동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증거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가 있고요. 해안선의 일치. 그리고 두 번째 즉 같은 종의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산맥의 연속성이 발견이 됐고요. 산맥의 연속성.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 빙하의 흔적입니다. 빙하의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즉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할 증거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 즉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즉 대륙이 이동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볼까요? 그림 A. 요 A는 해양 지각이 됩니다. 해양 지각. 지각은 즉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눠지는데 즉 바다 아랫부분에 있는 해양 지각이고요. 그럼 B. 요렇게 이 B가 대륙에 있는 대륙 지각이 되겠습니다. 대륙 지각. 그럼 이제 C는 이 지각과 멘틀의 상부까지의 모습이죠. 이 C는 그래서 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륙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륙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륙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D는 멘틀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멘틀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찾았으니까 한번 보기를 볼까요? 기억 A는 전체가 대류한다. A는 해양 지각이죠.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까지는 판이 되고요. 판은 단단하죠. 단단해서 대류하지 않습니다. 해양 지각은 대류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판에 해당하는 것은 C이다. 그렇죠? 판에 해당하는 것은 C가 되겠죠. 판 중에서도 즉 대륙판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판들은 서로 같은 방향과 속도로 이동한다. 지구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어긋나게 갈 수도 있고
서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렇게 방향은 즉 여러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속도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서로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네요. 리을 판이 이동하는 것은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판이 이동하는 것은 즉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미음 A를 포함하는 판은 B를 포함하는 판보다 두껍다. A는 해양 지각을 얘기하고 B는 대륙 지각을 얘기하죠. 즉 A를 포함하는 판이 즉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두껍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림에서 보면 해양판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의 두께고요. 그에 반해서 대륙판은 지금 C 부분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께를 한눈에서도 딱 보면은 대륙판이 더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 즉 해양판이 두껍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네요. 미음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 니은과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다음 백인어의 주장에서 A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백인어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이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A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베게너는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입니다. 보기에서 말하듯 베게너는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이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해서 지금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게너가 이렇게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죠. 해안선 모양의 일치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죠. 이렇게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것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고요. 두 번째, 화석의 분포인데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화석도 해안선 모양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빙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빙하의 흔적.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여진다는 얘기죠. 남극에서 보여지는 빙하가 다른 여러 대륙에서도 빙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맥의 연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도 즉 대륙 이동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륙 이동설은 여러 개의 증거로 즉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했지만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하고 나중에 판이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설명되었죠.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것.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것은 판의 이동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판이란 것은 지각과 멘틀 상부까지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층을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아래쪽 멘틀을 따라, 판의 아래쪽 멘틀은 움직이는데 그 멘틀을 따라서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하면서, 즉 지금처럼 대륙을 이동시켰다는 그런 이 얘기가 되겠죠. 이 판의 이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건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1번이 아니네요. 그럼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2번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여기서 산맥의 연속성 맞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되는 것. 그렇죠. 3번. 즉 화석의 분포 지역이 연결된다. 이것도 대륙 이동설의 증거 맞습니다. 4번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빙하의 흔적이 여러 대륙에 남아있죠. 이것도 대륙 이동설의 증거 맞습니다. 5번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 것. 지금 첫 번째 증거로 나와 있죠.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렇게 2단원 정리가 다 끝났네요. 네, 2단원은 즉 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파트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